자, 109쪽에 53번을 봅시다. 53번. 자, 건물 옥상에서 공 3개, 동일한 공 3개를,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ABC 방향으로 던지는데, 같은 속력으로 던졌어요. 같은 속력으로. 자, 이런 경우에 옳은 것만을. 자, 여기서 먼저 설명을 좀 하면, 일단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C는 요런 운동을 하게 되죠. 요렇게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겠는데, 이거는 연직 방향으로는 자연학화 운동이죠. 이쪽으로 자연학화 운동이죠. 이쪽 방향으로는 자연학화 운동이에요. 이거 물체를 갖다 그냥 속도가 없는 상태에서 떨어뜨리는 경우랑 똑같다. B를 아래로 불리한 속력으로 던졌으니까, 그죠? 아래로 불리한 속력으로 던졌으니까, 아무래도 B가 C보다는 먼저 도달하겠죠. 그죠? C는 연직 방향으로는 자연학화 운동. 자연학한 물체가 땅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여기 도달을 하니까 A는 어떻게 될까요? A는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A가 다시 이 원래 위치에 왔을 때에는 같은 속력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위로 V의 속력으로 출발했지만 원래 위치에 왔을 때는 똑같이 V의 속력을 갖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A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어디까지 올 시간만큼 그죠? B보다 더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공이 지면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것은 B다. 이 말은 맞죠. 그죠? B는 아래로 던지는 물체이고, C는 자연학하는 물체이고, A는 위로 던졌으니까 원위치까지 올 때까지 그 시간이 B보다 더 많이 걸리니까, 결국 공이 지면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것은 B가 됩니다. 자, 공이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이 가장 큰 것은 C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해야 되겠죠. 속력이 처음 출발할 때 A, B, C의 속력이 다 똑같으니까 운동 에너지 같아요. 사실은 운동 에너지랑 관계없죠. 여기 떨어지는 속력이라고 하는 게 그죠. 떨어지는 속력이라는 게 거기 질량하고는 관계없고, 하여튼 운동 에너지 하여튼 C를 봤을 때 C의 속력이 얼마냐. 공이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을 봤을 때 이걸 갖다 V라고 합시다. V. 현재 질량이 다 같다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여기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과 관계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걸 V라고 하고 처음에 C의 경우에 출발할 때 속력을 V5라고 합시다. V5. 이 높이를 갖다 H라고 합시다. H. 그럼 뭐가 성립하느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질량을 m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2분의 1 mv의 제곱 더하기 mgh는 V5의 제곱이 처음 성능이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이다. 이게 나오죠. 그죠? 그럼 질량은 여기서 다 이렇게 서로 없어지니까 나중 속력을 구해라. 나중 속력은 M도 없어지고 1을 더 곱해주니까 V5의 제곱 더하기 EGH가 되죠. EGH.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V는 루트 항상 V5의 제곱 더하기 EGH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A나 B나 C나 똑같다는 거죠. 역학적인 보존 이것이 요 공식이 세 가지 경우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공식. 그죠? A 같은 경우에 위로 출발한 속력 VO, C도 VO라고 했으니까 A도 VO, B도 VO. 높이는 다 똑같이 H. 나중 속력. 물론 A하고 B는 떨어지는 위치는 여기일 거예요. 그죠? 위치는 여기겠지만 하여튼 속력은 똑같이 나중 속력 V라고 한다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다. 그래서 공이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은 다 같아요.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공이 떨어지는 도중의 가속도. 여기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중력 가속도잖아요. 그죠? 왜? 중력 말고 다른 건 받는 게 없어요. 중력 가속도 아래 방향.
자, 가속도라는 것은 받는 힘에 대한 얘기죠. 그죠? 자, 힘은 물체가 출발한 이후에 힘은 중력밖에 받는 게 없을 거예요. 뭐 바람이 분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가속도는 전부 다 아래 방향으로 G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가장 큰 것은 C라고 했을 때 틀렸죠. 공이 운동 도중 받는 힘, 마찬가지로 운동 도중 받는 힘이 가장 큰 것은 A다 그랬는데 서로 질량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질량이 어떻게 더 큰지 A하고 B하고 C가 어떻게 더 큰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가장 큰 것은 A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거예요. 자, 54번도 한번 봅시다. 54번. 자, A는 그냥 자연학화 시키는 거고, 같은 시간에 B는 A를 향해서 V의 속력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 포물선 운동, B의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자,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이 연직 방향으로, 이 연직 방향으로는 자연학화 운동이다 이거예요. 자연학화 운동이다. 그래서 A가 떨어졌을 때 똑같은 높이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A하고 B는 항상. A하고 B는 항상 똑같은 높이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B는 자꾸 A한테 다가가는 거죠. 이제. 자, 똑같은 시간에 B는 A한테 자꾸 다가가니까 결국 C점에 똑같은 높이에 있고 B는 A한테 계속 다가가니까 얼마의 속력으로? V의 속력으로 다가가니까 수평 방향으로 다가가니까 결국 C점에서 두 물체는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문제는 뭐냐? C점에 도달하는 시간에 관해서 옳게 설명한 것. A와 B가 동시에 만난다. 이거 맞다는 얘기죠. 그죠? 나머지는 만난다는 얘기가 없어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연직 방향은 자연학화 운동. 수평 방향은 등소 운동. 따라서 두 개는 시점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죠. 자, 55번도 한번 풀어보겠어요. 55번. 자, 이거는 이제 A하고 B를 이제 서로 다른 각도로 던진 거죠. 이제 A는 좀 높은 각도로, 처음 위치에서 좀 높은 각도로 던진 거고, B는 좀 낮은 각도로 던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 경로를 나타낸 거예요, 경로를. 그렇죠? 이 경로대로만 본다면 A보다 B가 수평 방향은 2배가 더 많이 갔네요. 그죠? R보다 2R 됐으니까 2배나 더 많이 갔어요. 그죠? 그러면 가속도는 같다. 이건 무조건 맞는 거죠. 그죠? 왜 그렇죠? 가속도는. 우리가 물체가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는 도중에 가속도는 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Fm이니까. 받는 힘은 중력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제 중력 mg인데 이것이 바로 ma로 표시되는 거니까 가속도는 항상 뭐야? 가속도 항상 g밖에 안 되는. 가속도 항상 중력 가속도 아까도 얘기했죠. 아래 방향으로 g를 항상 받는 거예요. 그죠? 받는 힘은 다를 수 있어요. 질량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속도는 항상 g로 나타난다는 거. 2번 처음 속력의 크기죠. 그죠? 처음 속력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 자, 수평 방향으로는
지금 어때요? VA가 VB의 2배예요. 그죠? 같은 시간 동안에 떨어지나요, 정말? A하고 B는 같은 시간 동안에 올라갔다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평방, 이런 운동에서는 연직 방향의 속도와 수평 방향의 속도 두 개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처음 속도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처음 속도 이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 나눠주면, 이것도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처음 속도고, 그죠? 이게 처음 속도고, 자, 이게 처음 속도고, 이게 처음 속도의 연직 방향 성분, 이게 처음 속도의 수평 방향 성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물체를 갖다 우리가 이제 배웠듯이, 이렇게 이제 그림자를 비췄어요. 그림자를 비추면, 그림자를 비추면, 그림자 비추면 어때요? 자, A하고 B는 어때요?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VOY가 똑같은 거예요. 높이가 똑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즉, 연직 방향의 성분 VOY는 같다는 얘기예요. A하고 B는. 그래야지만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VOX는 차이가 나죠. 자, A나 B나 똑같은 속력을 던졌으니까 올라가서 떨어질 때까지 시간은 같아요. A나 B나.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수평 방향으로 A는 R만큼 갔고 B는 2R만큼 갔으니까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은 B가 A의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에 B는 A보다 수평 방향으로 2배만큼 더 갔으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있을 때 우리가 속도는 처음 속도는 크기만 보자. 처음 속도의 제곱은 VOX의 제곱, 처음 속도의 수평 방향 성분의 제곱과 처음 속도의 연직 방향의 속도의 제곱이 같은 거 아니겠어요? 같은데 이거는 둘 다 같다는 거예요. 둘 다 같은데 VOX는 B가 A의 2배야. 그러니까 처음 속력 VO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B가 A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속력이 B가 A보다 크다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딱, 딱. 자, 던질 때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은 달라요. 그죠?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B가 A보다 2배를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예요. B가 A의 2배죠. 그러니까 처음 속도의 수평 방향 속도 성분은 A와 B가 공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같아요. 왜? V와의 같으니까. 그죠? 이렇게 그림자를 비췄을 때, VO와가 같아서 공중에 올라갔다 떨어져서 주변에 돌아오는 시간은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 시간은 같습니다. 자, 던질 때의 연직 방향의 속도 성분은 A가 연직 방향의 속도 성분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죠? 그림자를 비추면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같고, 연직 방향의 속도 성분, 시간이 같기 위해서는 연직 방향의 속도 성분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닙니다. 답은 1, 2, 4번이 되겠죠.